2023년부터는 횡단보도 주변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숙지하셔서 쓸데없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빠님들께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걱정마 엄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새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작년에 많은 혼선이 있었죠. 작년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걷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다? 라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횡단보도 주변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게 되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마다 신호등에 맞춰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게 되면 단속되게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우회전 신호등이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걱정마 엄빠에서 직접 우회전 신호등을 촬영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직전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고 신호를 받은 후에야 횡단보도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교차로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꼭 신호등을 확인하시면서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우회전하는데 신호를 받기 위해 계속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 유발되지 않겠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고자 앞으로 이런 신호등이 보이시면 꼭 주의하시고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규정입니다. 정부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취지처럼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2대 중과실을 살펴보면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항목이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항목이 추가된다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엄빠님들이 환영할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륜차 소음과 관련한 본격적인 단속 소식입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으니 괜찮은데 여름에는 문을 열다 보니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에서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 배기소음 소음은 전국 동일하게 105dB로 적용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변경되면서 배기소음이 95dB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로 달리다 보면 보통 1차로와 2차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정속주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도 1차로와 2차로에서 비켜주지 않아 나란히 가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시면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는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에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 등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 승합차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 특수화물 차량의 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 승합차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 차량,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와 같이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정이 과하다, 운전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혹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등과 같이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엄빠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과 여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단속을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길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